다음 의제는 강 소장님 선정한 주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죠. 네, 사실 맞습니다.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도 핵심 네.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20일에 있었던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고요. 네. 소장님이 그 간담회에 참석해가지고 마이크 잡은 것이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예. 좀 그때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죠. 먼저 뭐 20일 날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제 역시도 3대 개혁 과제 속에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한 내용 역시도 이 3대 개혁 과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부터 끌고 가고 있던 3대 개혁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노동, 연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 제도권 정치인, 특히 뭐 저를 비롯한 뭐 자유를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또 내지는 자유를 지향하는 제도권 내 정치인들도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빚이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신호탄을 먼저 한번 꼽아보자면 지난번 화물연대 개혁이었죠. 정부에서 처음으로 뭐 그동안 치해법권처럼 여겨졌던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한 게 저는 노동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뭐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언급되지도 않았고 정부발 정보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해보고 싶은 건 20대, 30대 노조 가입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노조도 더 이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금 대목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국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원의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데에도 사실 뭐 회계감사나 뭐 제대로 된 그 정부 차원의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더불어서 지금까지 파업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조금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았던 일부 노조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사실 뭐 이번에 살펴보면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국가기관 사업이었던 그 화물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무리한 파업까지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이런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뭐 이 정치적 빚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개혁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텐데요. 뭐 일각에서는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야지 개혁을 그나마 임기 내에 어느 정도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얘기인데요. 연금은 사실 정치 성향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나와서 욕먹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뭐 국회 예산처에서 조사한 자료만 봐도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연금 같은 것도 어쨌거나 뭐 받는 돈을 줄이든 미리 받는 돈을 높이든 그런 것들 해결,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있지 않는 상태에선 불가능한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이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청년 세대의 표들이 와장창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뭐 받는 돈을 줄이겠다 해도 청년 세대에게 피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받는 돈을 줄이겠다 하면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표가 또 영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도 쉽게 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금 개혁 자체도 이 3대 개혁 과제 중에 묶어가지고 천명을 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언급이 지난번에 뭐 국정과제 점검회에서부터 인기 없어도 끝까지 하겠다. 저는 그 말이 좀 유효하길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하지 않았나 하는 항상 비판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가 지지층이건 지지층이 아니건 상관 쓰지 않고 그나마 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좀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교육 문제는 한결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항상 제기해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모든 것의 근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땅히 배워야 할 자유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마땅히 배워야 할 자유 역시도 특정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삭제되고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집단이 맞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띈 교사 집단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사상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차원 내에서 뭔가 조금 본인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교육 문제 역시도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를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했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인원고 사상 강요 사건, 사상 주입 사건이 한번 터졌었죠. 그런 사건들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을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골자가 네. 그럼 노동개혁은 노조 문화의 개선, 노조의 어떤 노조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는 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뭐 그 종교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건가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예시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뭐 네. 법적 안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개혁에 있어서 유연성,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조금 노사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만들겠다라는 골자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의 한 예로 지금 노조와의 어떻게 보면 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금 개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방향으로든 연금 문제는 임기 내에 해결돼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거고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재설계. 예, 그렇죠. 그게 연금 개혁이고. 그리고 교육 개혁 자체도 제가 이 단적인 예로 정교조를 들었지만 어쨌거나 교육 분야에서도 좀 불균형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가 주요 골자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봤어요. 그 고등학교 내신을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바꾸겠다. 예. 그 절대 평가로 바꾸겠다. 네. 그게 교육 개혁의 한 일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정부에서부터 실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고교 학점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딱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 가도기 시기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처럼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신청하고 거기에서 뭐 조금 성적을 받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대학교식의 수업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조금 진보적인 교육 정책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노동교육연금 이런 거 이 부분을 개혁이 필요하겠죠. 이때까지 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근데 요 3가지 분야를 딱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 사회에 돈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어떤 이제 보통 사람들, 다수의 대중 아니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제도의 측면들을 가지고 개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가는 방향성이 그러면 아까 예시를 든 걸로 말하자면은 뭐 노사가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개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 노조 측과 사측이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조를 결성해서 뭔가 이런 협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도대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노동, 연금 분야는 조금 덜하겠지만 연금 분야는 뭐 우리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겠지만 이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본인들의 특정 목적, 특정 정치적 이익 등을 목표로 하는 이권 카르텔들이 이미 너무 잠식돼 있고 뿌리를 깊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권 이것들을 카르텔이 누구를 민주노총. 네, 뭐 민주노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특정 이렇게 찝어서 지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교육이라고 하면 정교조 같은 조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딱히 이제 뭐 누군가 어떤 집단을 숙청하거나 막 그러겠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개혁의 방향을 마련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예시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일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노조비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한 명이 이제 조금 빠지게 된다면 청년 3명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노조라는 조직 자체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집단보다는 이미 기득권화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깜깜이 회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면서 노동자 집단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소회는 3대 개혁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는 조금 모호한가. 그 노조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노조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타파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방법론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국가가 예. 강제로.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지. 정교조 문제는 정교조를 그러면 법의 노조로 다시 뭐 원위치 시켜가지고 노조로 인정을 안 하겠다 뭐 그렇게 간다는 건지 뭐 정교조 교사를 어떻게 뭐 처벌하겠다는 건지 이게 모호해요. 대단히 모호한데 어쨌든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네.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하실지를 좀 또 사회적 논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불거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귀추를 좀 주목해봐야 될 주제 같습니다.